평범한 게 평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라. 제가 정했고요. 지난주 수업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요 앞에 있는 것들을 배웠어요. 우리가 상당히 질문을 주고 받았었는데 그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익힌 게 이런 과정이에요. 결국 이제 우리가 했던 것들은 특허적 사고 방식을 실습한 거였거든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들은 기한과 목표를 설정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마감 기한을 체크하고 마감 기한으로 달성돼야 할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가 정말 가치가 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좋은 목표였어. 그럼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 내가 생각할 때는 되게 좋은 목표였던 것 같은데 나한테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별 유지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하면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의 의미를 체크하라. 화세의 의미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의 의미를 항상 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뤘던 거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적인 논거를 내 스스로 가지는 작업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한테 던지면 좋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할 때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얘기를 풀어가다 보면 상당히 세분화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나중에 특허를 만들어 갈 때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연구를 해서 연구한 내용들을 세분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개발을 한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통해 가지고 발명을 더 세분화하고 기술을 세분화할 때 당신이 이렇게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런 단어에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그럼 그 사람이 쭉 얘기를 하겠죠. 저번에 우리 김프로가 얘기했듯이 쭉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서 나왔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단어를 나왔을 때 그러면 김프로가 생각하는 최선을 다하는 의미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3줄 쓰라고 나왔을 때 나는 4줄 쓰겠습니다. 그게 열심히 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사용한 용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사고를 좀 더 넓혀줄 수 있고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고 그 발견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잡히면은 그게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뭐를 살펴봤냐면 왜 그래야 하는가 화이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체크하고 타당성을 판단하라. 예를 들어서 이제 홍프로한테 물어봤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 달성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죠? 또 이제 비합점을 맞으려고 해요. 왜 비합점을 맞고 싶어요? 다 물어봤던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사람이 질문을 받게 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는 횡단보도 건너갈 때 안전을 위해서 소리를 나게 하고 싶어요. 소리를 나게 하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군요.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 없을까요? 그러면은 청각뿐만이 아니고 시각적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각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불빛이 위에만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밑에 보고 있으니까 밑에다 그러면 LED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요즘 바라보고 있는 앞에 이제 LED가 등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나는 왜 이것을 했지? 그럼 다른 사람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민프로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걸 하게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사실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묻지 않는다. 왜 그랬는지 의사결정에 대해서 묻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자하고 이제 면담을 하거나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걸 끝나버리면 그 사람이 이해한 기술의 내용하고 내가 이해한 기술의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김선희님께서 이렇게 동작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 기술을 이렇게 진행한 거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럼 그런 이유라고 하면은 그러한 기술 내용 말고 다른 걸로도 풀 수 있겠는데 하면서 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특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7년 동안 특허 일을 했어요. 특허 사무소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일을 했고 또 나와서 특허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은 그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게 뭐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고 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거에서 대화를 하냐면 앞에 제가 써놨던 거에 의해서 그 방식대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됐는데요? 그럼 예전 기술하고 지금 기술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나요? 쭉 설명하시겠죠? 그러면 김프로가 말한 대로 어떤 단어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의 의미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죠? 다른 방식은 없나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던지다 보면은 그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이 나열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녹화하듯이 녹화를 해놔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 뭔가를 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딱 지나가면은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술이라든가 이 특별한 것들은 그 시점에서 딱 잡지 않으면은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 이유를 항상 체크하고 타당성이 있느냐.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걸 하기로 했어. 저 사람이 뭔가 하기로 했어. 이유를 물어봤어. 이유를 들어봤는데 타당성 있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죠. 들어봤더니 이유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목적이라면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창조적인 제안을 할 수가 있죠. 그 창조적인 제안을 했을 때 받아들이면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나. 분명히 첫 번째 우리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이번 우리 16주 끝난다면은 이런 것들이 달성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달성하는데 필요한 과정 또는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김프로가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는 A뿔을 맞고 싶어요. 그러면 A뿔을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출석과 시험과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과제 이거를 A뿔 맞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거나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사항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돈 이런 것들을 그걸 가용 자원이라고 해요. 그 가용 자원들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 발짝을 들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실천해 나가면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까지의 과정을 세웠는데 그중 어느 하나를 빼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달성이 안 되겠죠.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겠어요? 사람한테 우기려고 하겠죠.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 목표에 걸어갈 수 있는 계단 가운데 행해야 할 과정들을 설정해 놓고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이 바쁘지 않아도 정말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은 이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특허적 사고 방식이에요.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모든 기술을 대하고 특허를 대하고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상당히 사람이 명확해질 수 있어요. 결과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재산과 미래기술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특허에 대해서 배우고 상표에 대해서 배우고 디자인에 대해서 배운다, 저작권에 대해서 배운다. 이거는 일단면이에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그것들을 밑에 주변에 깔리는 여러 가지 사고 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과 접근 방식을 배우고 체득하는 게 우리한테 남는 거예요. 우리 여기 3명의 프로가 있지만은 내가 특허 기술자가 되거나 꼭 그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특허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대입해서 풀다 보면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되게 똘똘하다, 스마트한데 이런 거 공부했어? 경영과정 공부했어? 라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만약 그때 그런 얘기 듣게 된다면 저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는 네이버에서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거 상당히 좋아요. 내가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였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이런 단어 쓰는데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야? 그냥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면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그때 찾아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 지식재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식재산이 뭐냐?
그랬더니 지적 재산이나 재산 중에 지식하고 관련 있는 게 지식 재산인 것 같다. 저작권 같은 게 있을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지식 재산 정의는 빨간 거는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 또는 경험의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배제하는 건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 아, 지식재산이라는 게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거네. 근데 그거의 시작은 인간의 창조적 지적 활동이라든가 경험의 산물에서 나온 거구나. 이 효과는 타인의 사용을 배제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야, 내 기술이니까 너 그거 만들지 마. 쓰지 마. 이거 내 브랜드야. 이거 내 디자인이야. 쓰지 마. 썼어? 돈 내. 쓰려면 돈 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라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뭐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한다고 그러면은 이 앞에 나와 있는 글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률이 인정하는 배타적 권리. 법률이 인정하는 배타적인 권리요. 뭐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특허제도, 지식재산권 제도는 법률이 인정하는 배타적인 권리다. 법률이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어때요?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하지 말라고 침해 금지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내가 손해가 났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성벽이 나오고 성문이 나와요. 사람들은 이 성벽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넘어가겠죠. 당연히 사람들은 이 성문으로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성을 짓고 성문을 지은 다음에 성문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돈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은 들여보내주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은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 기술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한테는 이 기술을 전혀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 들어봤죠? 우리 민프로 아는 프랜차이즈 뭐가 생각나요? 저 맥도날드. 맥도날드. 자, 맥도날드라는 간판을 아무나 쓸 수는 없어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의 허가권을 얻는 사람만 맥도날드라는 간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식재산권을 가졌다 그러면은 권리를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사용권을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짜로 줄 수도 있겠지만은 돈을 받고 주고 보통 라이센스를 주면서 라이센스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배제를 할 수 있다. 김프로 생각할 때 만약에 김프로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 혼자만 만들 수 있다. 그럼 어때요? 상당히 좋죠. 다른 사람이 만들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돈이 만약에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땅 짓고 헤엄치게 되겠죠. 자, 이 앞에 보면은 징검다리가 나와요. 이 징검다리에는 물 위에 올려놓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영창차 해가지고 돌 담아가지고 징검다리를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수고를 뭔가 보답받기 위해서 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500원을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후프로가 만들었어요. 이 징검다리를 만들고 민프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이거 건너가려면 500원 내. 그러니까 민프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뭐 여기 단순히 물 건너가는데 500원을 내? 내 돈을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자기가 새로 돌을 놓거나 그냥 물 밟고 건너가는. 그렇죠. 자기가 새로 돌을 놓거나 물을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바지춤 벗고 첨벙첨벙 한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발 닦고 양말 신고 신발 신고 해.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이런 징검다리를 올리면 또 시간이 필요하겠죠.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장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가지고. 아까 김프로 같은 경우는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만들어. 난 여유 있게 만들었는데 돼. 근데 민프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술을 선점하고 있으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요 선진 그림 징검다리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인사이트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특허라는 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번 주에 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에다가 뭔가 기술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새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징검다리에는 예를 들어 15개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검다리를 밟으면 네 번째 징검다리를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당연히 밟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건너갈 수 있으니까. 이 기술의 추이도 기술의 발전 추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특허라는 제도가 왜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처음 만들었어. 그럼 특허를 통해서 내 기술을 보고받아. 근데 나는 보니까 기술력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디어도 생각이 안 나. 되게 멋있는 아이디어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좀 아까 우리가 징검다리 만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밟으면 네 번째를 밟는 것처럼 기술이라는 건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른 훌륭한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특허라든가 기술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쭉 보는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방향성이 보이는 거. 얘네는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앞으로 기술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다섯 번째 징검다리를 그때는 내가 놔버리는 거야. 네 번째까지는 얘가 징검다리 왔는데 다섯 번째 징검다리를 내가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허를 받는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온 사람들이 발을 밟으려고 딱 보니까 김프로가 넣은 특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김프로한테 돈을 주고 이 기술을 쓸지 아니면은 옆에다가 돌을 다시 넣고 이렇게 회피해서 건너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재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으면 내가 지금 기술력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 놓은 기술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식재산권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지식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그 말을 이제 특허 사례를 한번 살펴보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장표는 준비 못했는데 보통 우리 화장실을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남자인데 화장실을 용변을 보다 보면은 어떠한 생기죠? 주위에 되게 지저분해지잖아요. 되게 지저분해져서 집에서도 그렇고 막 그래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제발 앉아서 쉬해. 네가 쉬하니까 그냥 다 튀어버리잖아. 누러는 게 다 튀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보통 화장실에 가면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소변기가 있고 소변기 가운데 뭐가 있죠? 뭐가 이렇게 파리 같은 게 그러죠. 그럼 거기다 조절해가지고 딱 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에서 쓰는 이 좌변기에다가 우리가 뭐 이제 용변을 볼 때 그 앞에다가 뒤쪽에다 레이저를 이제 놔가지고 레이저가 이렇게 딱 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쏘면은 우리가 이제 용변을 볼 때 지점에 그거를 레이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딱 볼 때 그 파리처럼 거기다 이제 용변을 보는 거죠. 자, 용변을 보고선 용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 불빛은 뭐냐면은 여기다 용변을 보게 되면은 많이 튀지 않게끔 하고선 이 용변이 딱 끝났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물을 내릴 수 있는 걸 한 거예요. 어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물까지 자동으로 내려주면은 편할 것 같은데. 되게 편하죠. 엄청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야 특허를 내겠어. 우선 특허 사무소에서 뭐 특허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되게 좋겠다, 뭐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미 특허 출원을 해놓은 거야. 동일한 기술로. 이 레이저를 이용하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앞에다 포인트를 그려주고 그 용변이 다 내려오면 그걸 감지를 해가지고 물을 자동으로 딱 내려주는 것들. 결국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특허를 내지를 일단 못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지만은 이미 이전에 없었던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식재산권의 종류인데 지식재산권은 처음에 이제 크게 나눠가지고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산업 비즈니스와 관련돼서 이루어지는 지식재산권이 있고, 저번에 미프로가 얘기했던 저작권, 창작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요. 그다음에 신지식재산권이어가지고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는 건 우리가 진짜 영업을 할 때에 비밀리에 간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도체 직접 회로의 배치 설계, 반도체에 들어가면 직접 회로가 들어가는데 그 설계도도 역시 지식재산권은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출원이라는 거는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싶어 해서 그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날을 하면은 제출한 날짜를 출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존속이라는 거는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등록이 되면은 출원일부터 20년 동안 권리를 갖게 되는 거고, 실용신안이라는 거는 이제 서류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권리를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자인은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그리고 상표 같은 경우는 등록이 되면 등록일부터 10년인데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단회성인데 상표는 10년씩 해가지고 계속 기간 연장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같은 경우는 공표하거나 완성일로부터 사후 70년 동안 존속을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표한 후 50년 동안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치 설계는 등록 후 10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산업재산권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좀 4개 살펴봤는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단어들 또한 어려운데,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발명을 보호하는 거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느껴지는 거, 상표는 자타 상품 식별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뭐가 보일까요? 차가 보이잖아요. 차가 보이는데 이 하나의 차에도 4가지 지식상권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원천 기술, 핵심 기술이 있을 텐데 뭐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또 지능형 현가라는 거는 이제 스프링이에요. 현가, 그다음에 변속기, 그다음에 연비, 엔진 같은 거, 이런 기술 같은 거, 좀 고차원적인 기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특허로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용신안인 거는 보면은 우리가 차를 타면은 백밀러가 있잖아요. 간단한 이제 형상을 가진 거, 그리고 아니면 컵홀더가 있을 거예요. 컵홀더 구조를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자동차 문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그리고 좀 의자 높낮이 조절 안에서 약간 좀 기술성 좀 낮은 거, 이런 것들을 보호할 때 이제 실용신앙을 보호받고, 디자인이라는 거는 차체의 형상이라든가 의자의 형상이라든가, 차들도 보면 램프를 딱 보고 저거는 뭐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물품의 외관을 디자인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명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이런 명칭들은 다 상표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회사들마다 자기 회사 이름들도 상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써요. 이렇게 좀 뭔가 되게 표로서 만들어봤어요. 표로서 만들어봤는데 이 특허라는 거는 기술적 사상인데 좀 고도한 거다. 실용신안은 좀 소발명이다. 자율법칙을 이용했다. 그다음에 디자인권 같은 경우는 시각을 통해서 미감을 일으키는 거다. 그리고 상표권은 식별력, 딱 나와 다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대상을 보면은 특허권 같은 경우는 물건이나 장치나 방법이나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보호를 해요. 이렇게 명칭 거. 그다음에 실용신안권은 형상이라든가 구조 대신 방법은 안 돼요. 방법을 보호받으려면은 그 방법이라는 게 물건 제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럼 아니면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은 특허로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디자인이라는 건 물품, 항상 제품의 형상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거. 여기 보시면은 우리 형광색을 채워놨는데 지금 김프로가 좀 한번 읽어줄래?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실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네. 와. 예. 야, 기술적 사상. 기술적 사상 좀 단어가 좀 어렵죠.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특허를 내려면 실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지금 제품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제품 다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 특허 출원할 수 있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기술적 사상이라는 거는 기술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수가 있어요 라고 해서 아이디어 상태인데 좀 구체화된 거. 근데 제품을 아직 만들어 있지 않아요. 그 정도를 기술적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굳이 지금 없더라도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런 동작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다 라는 논리가 어떤 전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구상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걸 기술적 사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 사상을 발명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보여준 거고,
대신에 이제 비슷한데 그거하고 역시 기술적 사상이 있는데 약간 라이트 사이드 좀 짧고 좀 실용적이고 어느 정도 약간 조금만 고쳤다. 그 정도는 특허라기보다는 특허로 등록받을 수 있겠지만은 실용신안으로 보통 등록받습니다. 그때 이제 보통 사용할 때는 뭐 기술이 고도하냐, 고도하지 않냐 그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호 대상이라는 것은 기술적 사상이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그리고 고안인 그러니까 실용신안이라는 것들은 고안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보통 발명, 고안이라는 명칭을 써요. 발명이라는 명칭을 많이 들어봤는데 고안이라는 명칭은 별로 못 들어봤겠죠. 근데 고안이라는 거는 고도할 필요는 없고 물품에 대해서만 일단 인정을 한다는 거고 등록 요건이 있는데 좀 말이 어렵겠지만은 법적으로 아까 이제 특허는 20년 동안 권리를 준다고 했어요. 실용신안은 10년을 권리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밀하게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프로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기술에 특허를 준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불만을 가질 거 아니에요. 뭔가 진짜 괜찮은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갖춰야 그래 진짜 괜찮은 기술을 처음 발명했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특허권을 준 거 내가 인정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따져본 게 뭐냐면은 말은 어렵겠지만은 산업적으로 실제 비즈니스적으로 이용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학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업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규하다. 이전에 없었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진보성. 진보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전에 그거 유사한 있었는데 이전에 있던 것보다 뭔가 효과가 좋아. 기술이 탁월해. 그리고 진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신규성과 진보성을 따져가지고 요거에 의해서 거절유가 없으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실용신안권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좀 낮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디자인을 홍보로 하면 노란 그런 글씨 좀 읽어주네요. 예. 네, 신미감. 말이 좀 어렵죠. 신미감은 어떻게 하면 오 괜찮은데 예쁘네, 멋있다, 색감 좋은데 이거 느낄 수 있는 건 신미감이래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물품이라고 했는데 물품이라는 것들은 이런 제품들을 말해요. 아니면 시계,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이어폰 이런 걸 다 물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천 같은 거 꾸겨져 있어. 화장지 휴지가 꾸겨져 있어. 이건 물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형태의 물품에 그 디자인이 입혀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건 모양을 내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물품의 형상, 그리고 모양, 사각형이냐, 뭐 삼각형이냐, 아니면 색채, 빨간색이냐 어떤 색이냐, 또는 이들의 결합을 해가지고 이 시각적으로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물품에 적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자인을 등록받을 때는 똑같은 형태의 디자인인데 시계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디자인이 들어간 시계에 대해서 이제 권리가 돼요. 디자인. 그리고 만약에 비슷한 문양인데 여기 새겨졌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가 디자인의 물품이 되는 거예요. 등록 요건량은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다. 신규성이고, 창작성이라는 건 아까 특허에는 없었거든요. 창작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거랑 비슷하게 했는데 이런 게 포인터가 거의 다 있었어. 그러면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 플랫에 쓰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딱 고리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럼 그 창작성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 나와 있는 거 그게 창작성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애플하고 삼성하고 핸드폰에 테두리 가지고 이제 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 라운드 징계에 예전에 다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창작성이 인정해주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과 있었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작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발생을 보면은 설정 등록 시 발생. 설정 등록 너무 어렵죠. 그래 디자인을 출원을 하면은 이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은 거절리가 없으니까 디자인권으로 인정을 합니다라고 해서 그 특허청에 있는 등록 장부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딱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설정 등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권으로 기입을 해놓은 걸 설정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에
이게 발생을 하고 이거 말도 없죠.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이 실시라는 거는 이거를 디자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을 만든다든가 만약 다른 사람한테 이 디자인권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든가 라이센스를 준다든가 허락한다든가 돈을 받고도 이제 실시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실시권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실시권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한테만 계속 이 권리는 이 디자인권을 홍프로한테만 줄 거예요. 그러면 김프로하고 민프로는 사용 못해. 그러면 독점 실시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내면은 세 사람이 각각 사용할 수 있어. 한 사람 사용 못해. 그러면 통상 실시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실시권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거예요.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이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우리가 디자인 이거에 대해서 디자인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거하고 동일하게 누가 만들었거나 이거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온 것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밑에 나오죠. 유사 범위까지 효력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상표라는 거는 타 상품과 식별되는 상품의 기호, 문자, 도형이에요. 그 문자라는 건 글자인 거죠. 읽는 거죠. 아까 이제 맥도날드를 말했죠. 맥도날드 말하면은 문자가 있죠. 맥도날드라는 게 있고 기호가 있죠. 진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호가 있죠. 그리고 보면은 입체적 형상, 또 색채, 홀로그램, 동작. 요즘 같은 경우는 소리도 상표가 돼요. 그래서 아마 보통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소리가 잘 아는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지만은 우리 컴퓨터 딱 키우면 처음에 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뭐 인텔 관련 그 소리도 있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 남자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거 알고 싶으면 500원 저 그 사람도 자기가 사용하는 유행어를 이제 상표로 낸 사람이 있어요. 상표로 낸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소리들 만약에 이 소리는 어떤 제품이야? 그다음에 그 소리도 이제 사람들한테 상품이 인식되는 거기 때문에 출처를 인식하는 거기 때문에 소리도 상표가 인식됩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은 뭐냐면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는 거. 항상 상표라는 거는 식별력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LG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제품을 LG 로고가 붙어있으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누가 그 제품을 만들어서 생각할까요? LG에서 만든 걸 생각했죠. 근데 나는 LG라고 붙어가지고 LG에서 만들더라고 탔더니 LG에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들었어. 그럼 이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상표가 항상 그런 해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일회성인데 이 상표 같은 경우만 등록일부터 10년씩 계속 갱신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표권자는 상표를 등록받게 되면은 자기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내가 이제 지정 상품, 이것도 단어가 어려운데 우리가 산업 여러 가지 산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학원업을 한다, 아니면 물품 판매업을 한다, 뭐 호프집을 한다, 아니면은 뭐 대리점을 한다,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 상당히 여러 가지 산업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45개의 분류를 가지고 있어요. 45개의 분류에다가 각각의 상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걸 지정 상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품류에 지정 상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다. 그러면은 뭐 햄버거 패드 아니면 햄버거 판매점 그게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정 상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만든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제3자 다른 사람이 내가 등록받은 상표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내가 등록받은 지정 상품, 그러니까 이 상표라는 거는 그 지정 상품을 항상 지정을 해야 돼요. 상품 유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41류에 대해서 상표권을 획득했다. 그러면 2류나 3류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등록받은 그 류에 대해서만 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45개 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류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상표 검색 가서 애플이라고 한국에 딱 쳐보면은
F로 똑같은 상표 하나인데 상당히 많은 류에 대해서 상표번호를 가지고 있고 클릭을 해본 지정상품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상품 류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지정해놨습니다. 막 돈이 많이 들어간 거겠죠. 자, 이 특허 제도라는 거는 민프로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새롭고 개량된 발명을 한 자에게 그 발명을 공개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자, 무슨 조건이라고요? 공개할 것을. 공개할 것을. 자, 김프로가 진짜 뭐라고 하니 칼을 만드는 진짜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칼, 도, 전가도 이제 우리 가문에 내려온 가문 내려온 도도. 근데 보통 일본에 칼 장인이 있고 독일에 칼 장인이 있는데 한국에 칼 장인이 있는데 보통 영화에서 보면 이런 기술들을 잘 알려주던가요? 누구한테만 알려줘요? 자손 그리고 자기 딱 제자한테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럼 너무 아쉬운 거죠. 되게 훌륭한 기술이 있는데 그리고 만약 도중에 그 사람이 죽었다, 비명행사를 했다, 그러면 그 기술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오픈을 하면은 내가 칼 만드는 원리는 800도씨에서 몇 분간 담궜다가 따뜻한 몇 번을 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더 강한 철이 됩니다. 부러지지 않는 칼이 됩니다. 이 기술을 내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특허 제도 같은 경우는 당신이 기술을 공개한 시점으로부터 20년 동안 이 기술은 당신이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쓰려면은 당신의 허락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사용하면서 독점권 행사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20년이 딱 풀린다 그러면 그 기술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새롭고 개량된 발명을 하면은 그 발명을 공개를 해. 그러면 우리가 봐가지고 진짜 이게 가치가 있어 그러면 너희한테 2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게끔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독점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독점권을 준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이제 함부로 만드는 것들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나만 이렇게 이제 혼자 만들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억지로 만들게 되면 나는 어떻게 반대급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손실이 나오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기술을 실시 허락, 이제 너 사용해라고 하면서 라이센스를 주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기술을 그러면은 너 이전에 가,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너 이전에 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기술 양도하면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아까 재산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김프로가 지난번 얘기를 드렸어요. 지식재산권은 재산 중에 뭔가 지식하고 관련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산권이기 때문에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처럼 특허를 담보로 해서 상표를 담보로 해서 디자인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자, 민프로가 생각할 때는 상표 가격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0만 원? 100만 원. 오케이. 우리 김프로는 그쵸, 맞아요. 네, 지금 잘 졌네요. 어떤 상표? 여러 가지 상표가 있겠지만은 그냥 상품 자체가 예. 내가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어. 김프로가 어떤 상표를 가지고 있어. 네, 그렇죠. 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상표를 가지고 있어. 100만 원에 살 수 있을 건데 삼성이라든가 애플 이 상표는 돈 주고도 못 사겠죠. 뭐 몇백억, 몇천억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타라는 어떤 메타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메타에서 하면서 엄청난 돈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보면은 시장 보호라든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또 기술 이전인 양도나 시식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가치 척도가 됐어요. 이 사람은 특허를 10건을 가지고 있다. 따져보니까 한 건당 10억씩 해가지고 10건이니까 100억 가치를 가진 기업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100억 가치를 가진 회사에 맞기 때문에 담보권을 해가지고 10억을 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센스 로열티, 그래서 특허 발명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주고선 그 대가로 기술 사용 로열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특허 로열티에 의한 우리나라의 무역의 수지, 적자 규모가 상당 수준이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우리가 핸드폰 하나를 살 때마다 어떤 기업한테 돈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특허 로열티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게 있고요. 만약에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실시를 하게 되면은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 침해도 뭐 국제적으로 발생이 되고 손해배상이 상당히 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손해배상액이 아직 작아요. 아직은 작아.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손해배상이 이제 10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특허 분쟁 같은 거 소송 같은 거 하려면 또 미국 가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파이가 작으니까 등록 안 받을래. 우린 차라리 미국에서만 특허 등록 받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죠. 그럼 왜 우리가 굳이 특허를 등록 받아야 되느냐? 보통 우리나라 특허가 등록 받을 때는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처음에 출원을 해서 등록하니까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500만 원을 투자해서 등록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또 벤처 투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업이 그때는 우리가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투자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벤처 투자사에서 좀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입찰이라는 거는 어떤 정부에서 어떤 사업권을 공고를 냈을 때 거기에 지원한 걸 입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한테 입찰을 할 때 가점을 줘요.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책 자금, 국가 정책 자금으로 정책적으로 당신이 사업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세요라고 이제 나오는 정책적인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신청할 때도 특허가 상당히 가점이 됩니다. 그리고 벤처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사업인데 이 기업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좋습니다 하면 벤처 인증을 해줘요. 벤처 인증을 할 때도 이 특허가 사용될 수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 기업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하면은 그 회사는 기술이 좋은가 봐. 그래서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막 10명이라든가 20명 정도의 개발자가 있는데 특허를 안 내놨다. 그럼 그 사람이 다른 데 가가지고 그 기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허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사람이 외부의 기술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고, 타인이 우리 회사의 기술을 침해하는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놨어. 울타리도 안 쳐놨어. 그럼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하나씩 들고 가겠죠. 기술을 들고 가겠죠. 그리고 여기 근무했던 사람들을 이제 너 2배 민프로 지금 받는 거에 3배 줄게. 올 거야 안 올 거야?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바로 간단 말이야. 갈 때 몸만 가면 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막 쓴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특허를 딱 이제 해놓으면은 민프로 몸은 가더라도 이제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이 기술을 막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해놨다. 안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민프로가 생각할 때는 특허가 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허가 있어야 더 발명에 사람들이 적극적이게 돼요. 왜 적극적일까요? 만약에 특허가 없다 그러면 제가 열심히 발명을 해도 그게 다른 사람들도 마구 쓸 수 있을까? 약간 배타적이지가 않으니까 그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배타적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기술을 내가 되게 훌륭한 기술을 만들어놨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돈이 많은 데서 막 훔쳐가려고 하겠죠. 사설 탐정해가지고. 근데 그걸 지키려고 막 금고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특허라는 제도가 그 금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김프로는 상표가 왜 필요할 것 같아요? 상표는 그 회사도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의 상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상표라는 거는 그 회사도 역시 다른 사람한테 이건 우리 상품이에요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은 소비자가 그 상표를 보면은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LG, 삼성, 걔네 AS 좋으니까 신뢰할 만하지. 중저가 아니니까 비싸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애플 좋잖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고장났어? 고쳐주잖아. 그 신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요자의 신용 같은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제품을 구매할 때. 자, 이제 어려운 질문. 홍보로 생각할 때는 디자인권이 왜 필요할 것 같아요? 몇몇 상품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차를 살 때도 어떤 차를 보면 진짜 이렇게 예쁘게 잘 빠졌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는 경우도 많거든요. 말한 대로 차 나가는 거는 성능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 그 디자인이 너무 예뻐. 그래서 그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거 그러면 판매도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내가 애써 이렇게 이제 외국 디자이너 제작자들 막 엄청난 돈을 주고 가지고 그 디자인을 딱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회사에서 만들어 그걸 카피한다.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디자인권이 없다고 그러면 디자인을 확보해 놓지 않다면 사람들이 그대로 막 그들 카피하겠죠. 근데 디자인권이 있기 때문에 카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특허를 내려면 좋아 이렇게 이제 특허를 내면 20년 동안 걸리는 감각이 있어요. 엄청난 걸리죠. 그럼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새로운 이제 김프로가 새로운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정말 대박 상품이고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웠던 20년 동안 권리를 보고 갈게요. 특허를 내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을 특허해야 되는 거야?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출원해야 돼요. 여기 지금 세 분이 있는데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김프로가 하루 일찍 출원했다. 그럼 김프로 권리가 되고 나머지는 등록 못 받아요. 동일한 권리입니다. 항상 먼저 출원해야 된다. 그래서 선출원주의라고 해요. 선출원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로운 곳이어야 돼요. 즉 김프로가 뭔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는데 출원 전에 공지 기술, 공지라는 거는 널리 알려져 있는 거를 공지 기술이라고 해요.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하고 동일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따지는 건 뭐냐면은 하나예요. 이 기술이 하나예요. 아니 이 제품 하나, 동일한 제품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동일한 기술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신규성 따질 때는 항상 하나의 제품과 하나의 기술만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새로운 곳이면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특허 출원을 했는데 심사관이 보다 보니까 동일한 물건이 이미 특허 출원 전에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신규성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거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진보할 것. 출원 전에 공지 기술들로부터예요. 이건 복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은 레이저가 나오잖아요. 레이저가 나오고 있고 이걸 누르면은 버튼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제품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기술은 레이저 기술이 있고 뭐 버튼 기술이 있고 몇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술들이 각각의 버튼이 사용하는 기술 제품이 있을 테고 이 레이저가 사용되는 기술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럼 B라는 레이저 제품하고 버튼이라는 A라는 제품하고 해서 각각의 요소를 따다가 이거를 쉽게 만들 수 있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기술 요소와 B라는 기술 요소를 합쳐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어. 그럼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를 못 주는 거야. 근데 A라는 기술에서 A라는 요소하고 B라는 기술에서 B라는 기술을 가져다가 결합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문제점을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 그러면 그게 바로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절류만 없으면 다 모든 거는 특허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불편한 점이 있는 곳에는 특허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할 때 불편한 점이 있는 곳에는 특허가 있다. 다 생각하면 돼서 그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내가 적용한 거야. 근데 그게 남다른 거야. 다른 사람하고 동일하지 않고 뭔가 남달라? 그럼 그걸 잘 다듬으면은 훌륭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특허 포인트 찾기. 네, 불편한 점을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죠. 그럼 특허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특허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거절류가 있었잖아요. 거절류가 신규성의 거절류하고 진보성의 거절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은 문서를 내게 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라는 사람이 심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진보성과 신규성이라는 거절류를 내. 이거는요, 이 기술은요, 김프로가 출원한 이 기술은요, 예전에 홈프로라는 사람이 출원한 A 기술하고 민프로가 출원한 B 기술이라는 기술을 이렇게 결합을 하면은 용이하게 쉽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보성이 결여돼가지고 특허를 줄 수 없어요. 이러는 말로 이제 거절류가 나면은 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극복해서 특허 등록을 이끌어낼 수 있는 특징적 기술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절류가 있을 때 예전에 홈프로라는 사람과 민프로라는 사람이 A 기술, B 기술 했지만은 저는요 그거를 결합할 때 C라는 기술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효과가 나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 그런 특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업 초반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래요? 그럼 지금 개발한 기술이 예전의 기술하고 뭐가 달라요? 차별성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 그게 나와요? 근데 그건 좀 약한데 그보다 조금 더 강력한 차이점이 없을까요? 좀 아까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했는데 물건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린다고 했는데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런 사선 방향으로 들어올리면 어때요? 그러면서 차별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 맞아요. 수직으로 들지 않고 이제 사선으로 들다 보니까 물체의 마찰이 적어지네요. 정말 좋은 효과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이 특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설득 논리를 구현하는 거죠. A라는 기술과 B라는 기술을 단순히 결합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C라는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새로운 효과는 기존에 없던 거예요. 이런 설득 논리가 딱 되면은 신달이 들었을 때 아 A하고 B 구성 요소로 또 뭔가 정말 다르네요 하면서 특허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설득 논리라는 거는 특징적 기술 구성을 통해서 특유의 동작과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 이전에 없었고 기존에 존재하던 몇 가지 기술 요소들을 조합한다는 건 결합한다는 거예요. 조합해서 만들어내기는 어떠한 점에서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진보성이 인정돼야 된다고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설득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도 그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김프로가 만약에 어떤 보고서를 올렸어요. 야 김프로 이거 저번에 이쪽 거랑 똑같잖아 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그런가요? 이렇게 하면 자기 노력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그때 뭐라고 말해요? 설득 논리가 필요한 거야. 아 부장님 지난번 거는 이렇게 구성 요소가 돼 있었고 동작이 있어 이런 식으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올려드린 보고서는 그 내용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을 섞었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은 이제는 없었던 거고 이렇게 하면은 매출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줘야 돼요.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난 똑같은 거라고 봤는데 다른 거구나.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은 한 번에 100% 한 번에 단박에 등록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한 1%나 2%. 나머지는 다 거슬리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구성과 동작과 효과를 서로 비교를 해서 심사관을 설득을 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특허 등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의 시작은 평소에 생각날 때마다 별도의 종이에다가 가능한 많이 자유롭게 기록해 두는 거예요. 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가 녹화하듯이 그렇죠. 생각날 때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은 그때 느꼈던 것들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키워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말하다가 좋은 말 생각했잖아요. 그럼 그 즉시 적어놔요. 나중에 적어내지 않으면 전혀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요즘 녹음기가 많아요. 녹음기를 많으니까 녹음기 딱 틀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수업에서 이거 생각났는데 이거 해야 되겠다. 딱 적어놓고 나중에 이제 그거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키프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그럼 내가 어떤 기술에 생각을 했어. 좋은 기술 생각났어. 지금 수업 듣는데 아니 집에서 아빠가 야 나 이걸로 사업하려고 그래. 되게 아이템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그 기술이 이미 있었는지 사용되는지 특허가 났는지를 검토해봐야 되잖아요.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키프리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포털장 가가지고 키프리스 특허 검색하기다 보면 키프리스 창에 나와요. 여기 접속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서치란에다가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출하고 담보에 대해서 나는 기술에 대해서 원해. 그러면 대출, 담보, 이제 엔드 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만약에 딱 눌렀어. 누르면은 이렇게 상세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뭐 출원인 우리은행이 출원했고 뭐 2013년에 출원했고 등록은 2016년에 됐어. 이렇게 됐고 또 이제 클릭을 한번 딱 하면은 그 특허의 내용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딱 하면은 언제 출원을 했고 언제 의견제 통지서 나왔고 그 의견 통지서에 대해서 설득을 위해서 이견서를 언제 제출을 했고 특허 내용을 바꾼 보정서를 제출했고 그래서 특허 등록 결정서가 언제 나왔어 이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원본 보기를 클릭을 하면은 이거 실제 다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징검다리 말씀드렸죠. 징검다리.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검다리를 딱 내가 보면 그 네 번째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거를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거절유가 나왔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등록됐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딱 읽다 보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힌트가 떠오르죠. 이 사람의 기술 내용이 이런 거였는데 이 정도는 거절당했구나. 그런데 요거를 주장하는 이 사람은 등록을 받았네. 그럼 나는 거기에다가 이런 살을 붙여가지고 특허출원하면 될까?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특허출원에서 등록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벌기 되게 쉽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하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아까 이 진보성이라고 했잖아요. 진보성이 갈 만큼 차별성이 있을 만큼 더 아이디어를 거기다 업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새롭게 출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징검다리 하나 둘 세 번째까지는 다른 사람이 특허를 갖다 할지도 네 번째 돌을 놓는 그 특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징검다리에 대한 특허를 안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업은 못해요.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번째 특허를 내가 가지고 있다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협상할 수 있겠죠. 야, 네 번째 특허 니네 써. 홍프로 너 써. 이제 김프로가 네 번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홍프로는 앞에 첫 번째 세 번째 특허 가지고 있는 거라면 김프로가 얘기를 하는 거야. 홍프로 그러면은 너네 네 번째 특허를 써. 대신에 나도 네가 가지고 있는 특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쓸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게 크로스 라이센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은 내가 특허를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기술을 커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 크로스 라이센스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서로 간에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대신에 다른 사람 못 쓰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민프로는 오늘 수업을 통해서 민프로가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을까요? 이거 특허랑 실용신안이랑 디자인이랑 성표랑 그 아까 몇 년씩 이게 유지가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20년이고 10년이고 그런 거를 알게 된 것 말고도 많이 안 돼. 네. 그다음에 우리 홍프로는 산업재산권의 특허가 3%밖에 못 나오는 실용신안이랑 디자인도 그렇죠. 실용신안, 그렇죠. 실용신안 사실 우리 아예 못 들어봤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실용신안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쓰여요. 우리나라에서도 실용신안 보통 사람들은 특허만 주는 줄 아는데 권리 행사는 똑같이 행사할 수 있어요. 실용신안을 침해하면 특허 침해한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조금 등록받기 조금 좋을 수 있거든요. 완전히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실용신안도 제대로 사용하면 좋고 대신에 권리기간이 뭐 20년, 10년 차이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10년, 20년 가는 기업도 있지만은 1년, 3년 만에 문 닫는 기업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게 편한지는 나한테 맞는지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프로는 어떤 질문사항 있을까요? 그럼 그 기한이 10년, 20년이 끝나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쓸 수 있죠. 그 독점권을 그 기간, 존속 기간만큼만 준 거예요. 그 특허 같은 경우, 디자인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등록을 받을 때 등록료를 10년치를 한꺼번에 내요. 그리고 디자인하고 특허 같은 경우는 1년에서 3년치를 먼저 내고 4년 때부터는 1년마다 연차료라는 걸 내요. 유지하기 위한. 근데 연차료를 안 냈다. 소멸이 돼요. 그럼 누구든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료를 잘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항상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특허 가지고 있어야 막 벤처 투자 유치 막 기업 인증의 유리 이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훨씬 좋다고. 그 부분에 좋은 거고. 자, 특허를 갖기 위해서 또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들어가요? 시간과 정성. 시간과 정성과 또 돈이 들어가죠. 돈이 들고 최소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미국 출원할 때는 뭐 등록하기 전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 그러면 벤처를 위해서는 특허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좋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항상 모든 거에는 도움이 되는 거 대신에 돈이 들어간다. 정성이 들어간다. 그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있죠. 사람이 돈이 들어가면은 뭐가 따라가요? 마음이 따라가죠. 마음이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나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도 생길 수 있어요. 아예 특허가 없다고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업이라는 것과 또 특허라는 것들은 약간 좀 같이 종합적으로 생각할 여러 가지 필요가 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현상을 볼 때는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이면도 바라볼 줄 알고, 어떤 A라는 면을 말해질 때는 그 A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취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만약에 특허 벤처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럼 국가적으로 이제 어떤 뭐 기술을 장려하고 특허를 장려하기 위해서 기술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근데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500만 원을 내가 특허 만들어 쓸 거냐, 아니면 마케팅에 쓸 거냐, 여러 가지 또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딱 제시하는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받아들이는 취지를 이해를 하고 내 나름대로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 이 수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